토사재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토사재해는 큰 비 등이 원인이 되어 산이나 절벽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물에 섞여 흘러나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예요. 최근에는 거의 매년 토사재해로 큰 피해가 나고 있어요. 山がバーッと崩れて土石流がバーッと流れて我が家2階建ての我が家を飲み込んでいきました。すぐに崩れ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そのドンという音を聞いてまた慌ててしまって、でもう財布しか僕は財布と携帯だけでしたね、持ち出したのは。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큰 비가 더 자주 내릴 거예요. 토사재해도 앞으로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피해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해요. 토사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봐요. 토사재해는 크게 나누어 절벽 붕괴, 땅 밀림, 토성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절벽 붕괴는 가파른 비탈면에서 일어나요. 빗물이 스며들어 지면이 느슨해지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빨라 발생한 후에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땅 밀림은 지면이 광범위하게 서서히 미끄러져 이동하는 현상으로 완만한 비탈면에서도 발생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땅 밀림 현장을 담은 영상이에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상처럼 단번에 무너져요. 토성류는 산과 계곡의 돌과 토사가 큰 비로 단번에 떠내려가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실제 토성류의 모습. 빠를 때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덮쳐와 순식간에 집이 떠밀려가고 말아요. 땅 밀림이나 토성류로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해요. 토사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절벽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거나 흙냄새가 나거나 산에서 소리가 들리곤 해요. 이처럼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면 토사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토사재해를 겪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첫 번째는 토성류로 집이 떠내려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なんかちょっと様子おかしいなと思って2階から窓の外を見てみると裏駐車場なんですけど、その駐車場に泥水がバーッと流れてきてまして、そして、隣が実家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実家の方に避難しました。3時半ぐらいですかね、山が急に変な音がしました。聞いたことないキシキシって気持ち悪い、音だったんですよ。パッと外を見て、だから2分ぐらい、もう5分もないです。あっという間にあーっていう感じで山がバーッと崩れて土石流がバーッと流れてきて、我が家2階建ての我が家を飲み込んでいきました。もう次はここも流されてきっと私たちも命は落とす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恐怖があったんで、ものすごく怖かったです。 다행히 대피한 부모님 집은 토성류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그냥 자기 집에 있었더라면 목숨이 위험했겠죠. 이어서 산 근처에 집이 있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帰るとすごい土の匂いがしてると。でその時に町内会長さんが各家をこう回られてですね。1軒ずつ避難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たんで、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現場視察のような感じで来た時に、島津さんと会って、それでのり面からかなり
濁った水が出てると。水と一緒に今度は枝とかですね、小石とかがどんどん流れ始めてきて、でこの幅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広がって、今こう V の字になってますけど、この平行のところに全体にこう広がって全部のところで幅で出てくると。でもう小石も出てきたんで、これ危ないなと思って初めてその時に逃げようと。 허둥지둥 자동차로 도망가려는데 벌써 길에 흘러나온 돌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밤이라 길도 어두워 위험천만한 대피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사는 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아두기.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토사제해 해저드 맵이라는 지도예요. 거기에는 큰 비등으로 토사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는 어디인가, 대피 장소는 어디인가, 대피할 때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집이 토사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있다면 그럴 걱정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예를 들어 친척집, 친구집, 호텔. 물론 대피 장소도 괜찮아요. 만약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맨션 등 튼튼한 건물에 살고 있어 집에 있어도 확실히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상황을 살피며 산이나 비탈면의 반대편 2층 이상으로 대피하도록 해요. 다음으로 대피할 타이밍을 알아봐요. 시, 정, 촌에서는 언제 대피해야 할지를 모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5단계의 경계 레벨을 발표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경계 레벨 3과 4예요. 경계 레벨 3.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대피를 시작해요. 그 이외의 사람도 언제라도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있다면 함께 대피해요. 레벨 3은 그렇게 하라는 신호. 경계 레벨 4. 이것은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 그보다 높은 레벨 5는 토사재해가 이미 발생해서 이제는 대처하기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인 경계 레벨 3과 4가 대피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평소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해저드 맵을 보면서 실제로 걸어보고 대피 장소 위치와 대피 장소까지의 안전한 길을 확인해둬요. 평소에 할 수 있는 준비로 재해 대피 카드를 직접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대피 장소까지 가는 길, 도중에 있는 위험한 곳, 적절한 대피 타이밍 등 만일의 경우에 해야 할 행동과 순서, 주의할 것을 아빠나 엄마, 지역 주민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직접 카드에 정리해두는 거죠. 학교와 마을에서 방제 훈련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렇게 실제로 직접 체험하면서 몸에 익혀두면 만약의 경우에 힘을 발휘해요. 토사재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평소부터 가족, 이웃분들과 대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요. 내 생명은 내가 지키자. 일찍 대피하도록 해요.